안녕하십니까. 동영모사 이제 4주차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4주차면 이제 문제가 이제 병식 문제 풀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나오는 문제는 거의 유사해요. 막 새로운 문제가 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보던 그 기본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 기본 문제를 이제 변형시킨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보실 때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에 관한 문제, 뭐에 관한 문제. 제목을 정확히 체크를 해야 문제 좀 수월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용어정의 또 나왔죠. 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용어정의는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자, 1번. 자, 이제 지적소관청 돼 있죠. 자, 우리 흔히 말하던 시장, 군수청 돼 있고. 또 포인트가 뭔가 하면 그 시장인데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그 시장은 포함 제외. 그 시장은 제외해야죠. 또르고 구청장은 자치구, 비자치구 둘 다 포함이죠. 그래서 일단 앞에는 이제 가로 속에 자, 자치구가 아닌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구청장 옆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포함한다. 자치구는 이제 구는 자치구, 비자치구 불문입니다.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제 이상 없고요. 이번에 보시면 자, 지번부 여적 나왔죠. 자, 지번부 여적은 읍면이 아니고 리동 이렇게 고쳐놔야죠. 리동. 3번 설명書나와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자, 필지를 구획하는 선에 굴곡점으로써 되어 있죠. 굴곡점이 나왔다. 요거는 뭐다? 요거는 경계점 그래야지. 경계점. 또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경계가 나올 때는 그렇게 해야죠. 필지별로 뭐 직선으로 연결해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3번 틀렸고 4번에 자, 토지이동. 토지이동도 이렇게 했어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축적 변경. 이것도 단골 문제죠. 축적 변경은 지적도 에서 그랬어요. 임야도 X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고 일단 용어 정의는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용어 정의. 자, 보셨고 그다음 이제 2번 자, 지적과 등기의 특성의 비교. 자, 옳지 않은 것 보시고 현재 이 문제는 과거에는 주로 지적과 파트 시험 나오다가요. 지금은 등기법에 나와요. 양자의 비교 파트. 자, 보시면 1번 자, 지적의 대상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나 등기 대상은 토지와 건물 중 사건의 목적에 하나한다. 자, 기억하시고 자, 보세요. 등기 대상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인데 모든 부동산은 아니고 뭐다? 사건의 목적에 하나한다.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심사 방법.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 되어 있고요. 그럼 4번에 자, 대장과 등기록에 등록된 토지 필지수가 차별상 이유는 지적은 직권 독주를 취하고 등기는 당사 신여주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해 보면요. 지적법상 등록된 토지가 더 많아요. 왜? 지적은 직권 독주니까. 근데 이제 등기는 신청주의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 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4번. 자, 대장과 등기록이 이원화되어 토지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등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이제 보셨고, 자, 우리 흔히 하던 바죠. 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2개 있다. 이제 등기도 있고,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이렇게 이완돼 있죠. 자, 그러면 떠올리세요. 현재 자, 권리는 뭐가 기준? 권리는 등기 기준. 토지 표시는 대장. 달라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면 이때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소유자 권리 파트니까 등기 먼저. 등기했고. 그럼 이제 등기소가 소관청 알려줘야죠. 대장 소유자 을로 바꿔라 이렇게. 요거를 뭐라 부른다? 이게 소유권. 이제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나왔어요. 또 그리고 이제 토지 표시 바뀌면 뭐 먼저? 대장 먼저. 자, 그러면 표시를 딱 바꿨다. 그럼 이제 등기소가 표시 바뀐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알려줘야죠. 이렇게. 이게 뭐다? 이게 등기 촉탁.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이렇게 2가지예요. 하나는 소유권, 변호사의 통지, 또는 등기 촉탁. 둘을 통해서 이제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기하세요. 그래서 즐겨 뜨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번 정확히 체크하시고 그럼 2번에 5번 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소관청의 등기 촉탁에 의해서 토지 표시가 변경되면 등기소의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에 의해서 정리한다. 바뀌어 있죠. 그래서 소유자 바뀌면 뭐다? 등기소가 소관청으로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 또 이제 토지 표시 바뀌면 그때는 대장 바꾸고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촉탁. 이렇게. 그래서 양자 비교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주 이제 뭐 4번과 5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적 같은 게 비교 간단하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시고
3번. 자, 지번 부여 원칙. 자, 옳지 않은 것. 자, 기억하세요. 지번 파트도 시험에는 매년 떠요. 그래서 보시고, 네, 또 특히 거기 토지 동시에 지번의 부여. 거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1번. 신규 등록의 경우에 당해 지번 부여 지역에 가장 가까운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설정한다. 자, 신규 등록 동시한 원칙은 뭐다? 인접지 본번의 부번. 오케이. 그럼 2번. 자, 등록 전환의 경우에 해당 토지가 최종 본번에 인접한 경우 최종 본번에 다음 순부터 본번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번 등록 전환이죠. 등록 전환인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최종 지번 최종 본번의 인접. 인접만 딱 체크되면 예외조항이죠. 예외조항이니까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그거죠. 그 다음 이제 3번. 자, 분할의 경우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자, 분할되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더라. 이거는 이제 기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체크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 4번. 합병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 유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차이점이에요. 아까 좀 전에 분할되는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기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합병되는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소유자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이 있으면 기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분할 합병에서 예외조항 2개 꼭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 5번. 지적 확정 측량 시행적의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은 때는 그 지번 부여적에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부여할 지번이 부족하죠. 그때 어떻게 한다? 그때가 이제 블럭식도 할 수 있고 자유식도 할 수 있다. 이건 자유식이라는 사람이죠. 이렇게 보셨고 기억하세요. 일단 지번 파트 자, 확인하셔야 돼. 자, 보시면 이제 자,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토지 이동 시의 지번의 부여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지번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신규 등록, 그다음 등록 전환. 자, 이제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신규 등록 전환 원칙. 원칙은 인접지 본번의 부번. 예외가 3개 있어요.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멀리 떨어졌을 때, 여러 필지일 때. 이런 단어가 체크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런 단어 뜨면 예외니까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 떠올라야 돼요. 자, 보시고 두 번째. 자, 분할. 토지를 분할한다. 포인트 있죠. 토지를 분할하면 본번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러니까 본번의 딱 나오고 본번이 안 바뀌니까 뭐 바꿔? 부번.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예외조항 나왔고. 또 이제 합병. 합병에서도 이제 합병은 쉽게 이렇게 하세요. 합병은 선순위 지번. 우리는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위주로 한다, 부번 위주로 한다. 본번 위주로 한다. 이렇게. 여기도 예외조항. 이렇게. 또 이제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할 때 우리가 이제 3주차 때 이 파트는 열심히 풀었어요. 확정 신장 실시한다. 자, 그러면 확정 신장 실시하면 지번 부여 원칙은 뭐다? 원칙은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근데 부여할 지원이 부족하면 그때는 블럭식도 할 수 있고 자유식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야죠. 자, 근데 또 원칙은 본번입니다. 본번인데 경계에 걸치는 거 사업 시행적에 안가밖에 같은 본번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확정 신장. 확정 신장을 준용하는 경우 4개 있죠? 뭐 도지행축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토지 동시에 지번의 부여 가장 이제 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 보러 가면 여기는 꼭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여기 나 그림 그렸어요. 그림이 떠올라야 문제가 쉽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 4번은 이제 지목이네요. 또 지목. 지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자, 온수, 약수, 소규등이 용출되는 소규는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소의 부지. 요거는 이제 자, 광천지로 한다. 자, 기억하세요. 뭔가 하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죠. 광천지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소유가 용출되는 용출구. 거기를 관리하게 한 토지. 거기만 광천지예요. 광천지고 지금처럼 온수, 약수, 소유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한다. 송수관, 송유관, 저장소는 뭐다? 요거는 잡종지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그 4번에서 옳은 거 그랬으니까 1번에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고.
2번. 자,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권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받은 자연권 수련시설과 이에 접속된 사택, 창고, 축사 등 부지. 자, 체크하세요. 요즘은 자연권 수련시설 돼 있죠. 요게 거기에요. 청소년 극기훈련장. 그러면 청소년 극기훈련장. 지목이 뭐다? 요거는 유원지 그래야 돼요. 이거 보시고. 자, 근데 요 2번은 법률 조문이 아니고요. 요거는 그 지적 예규 파트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연권 수련시설 그러든가 또는 청소년 극기훈련장. 지목은 뭐다? 요거는 유원지. 이렇게. 그럼 3번. 자,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과 주차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틀렸죠? 자, 고칠게요. 첫 번째, 노상주차장은 지목이 뭐예요? 요거는 도로 그래야지. 또, 자, 옆에 부설주차장. 일반적으로 대가 되겠죠? 뭐, 식당에 딸려있는 부설주차장. 이렇게 될 거니까. 대. 그 다음 이제, 줄 보세요. 주차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요 말이 포인트예요.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자, 보시고 이제, 요것도 그림 무지 많이 그렸죠? 수업 시간에? 자, 보세요. 요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자, 도로. 여기가 이제 무슨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자, 그럼 백화점에 딸려있는 부설주차장. 여기는 저기 뭐다? 백화점에 딸려있으니까 당연히 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도로 맞은편에, 자, 백화점, 부설주차장을 이렇게 별도로 따로 져놨어. 여기는 저기 뭐다? 요거는 주차장으로 독립된 토지죠. 여기는 주차장 그러셔야 돼. 달라요. 자, 기억하세요. 아무런 단서 없이 그냥 단순히 부설주차장 그러면 요거는 대일부예요. 지금처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여기는 뭐다? 주차장.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 4번. 자,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영속성과 동선을 갖춘 골프 연습장 및 부속실의 부지. 요거는 뭐다? 요 중요한 말. 거기서 보시면 인허가를 받아서 영속성, 동선을 갖췄죠. 자, 그러니까 뭐다? 요거는 채용지 그래야지. 채용지. 5번. 자, 도로와 연접한 토지에 사무실 등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 자, 보세요. 자, 도로와 연접한 토지에 사무실 등 공공시설 부지로 쓰고 있죠. 그럼 당연히 대가 돼야지. 도로와는 별개 토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현재 맨날 하는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이 지목 파트. 자, 지목 파트도 우리 시험에는 매년 떠요. 그래서 확인하기 있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자, 지목 파트는 잘 보면 문장이 두 개예요. 이러이러한 개는 지목을 무엇으로 한다.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다만. 자, 이러이러한 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서모트나 기본서에서 반드시 예외 조항은 보셔야 돼요. 어차피 예외 조항이 주로 우리 시험에서 단골 지문입니다. 여기 이제 지난 3주차 때 문제가 있었죠. 예외 조항 때 묶어놓고. 그래서 자,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지목 파트는 여차하면 하나의 시험에 2개씩 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럼 이제 5번에 이제 보시면 자, 지목에 관련되는 지적 예규. 자, 우리 그 책에 예규능이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뽑아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거는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그냥 결론만 탁탁탁 좀 체크해놓으세요. 예규. 뭐로 정하는지 틀린 것을. 1번. 자, 법령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지목이 답인 토지에 양송이 재배사를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목은 답으로 한다. 체크하세요. 양송이 재배사. 어차피 이것도 농지 일부죠. 농지 일부니까 지목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목 그대로 답으로 이렇게. 그럼 만약에 전인 토지에 양송이 재배사를 줬다. 그때는 뭐다? 그때는 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체크하세요. 어차피 양송이 재배사도 농지 일부니까 지목은 바꿀 필요가 없다더라. 이렇게. 자, 2번. 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꽁사육을 하기 위해 사육장을 단독으로 건축한 경우에 지목은 목장 용지로 한다. 자, 꽁사육장. 자, 꽁은 가축일까요? 아닐까요? 꽁도 가축입니다.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해요. 자, 축산법을 딱 보면 가축 정의가 있거든요. 축산법의 가축 정의는 요건이 2가지예요.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득증대. 그리고 사육할 수 있으면 모두 다 가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 15때 나왔죠. 메추리 꿀벌을 키우는 토지. 지목이 뭐다? 메추리 꿀벌 키운다. 그럼 그게 목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나왔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꽁이에요. 또는 그것도 있어요. 지렁이. 지렁이도 가축의 일부입니다.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자, 3번. 자,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설의 설치, 운영화 받은 자연권 수련설과 이에 접속된 사택, 창고, 축사 등의 부지. 요거는 이제 잡종지가 아니고 뭐다? 유원지죠? 자, 뭐 똑같은 질문을 두 번 집어넣네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연권 수련시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 이제 청소년 극기훈련자. 지목이 뭐다?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유원지. 이렇게. 4번. 자, 눈썰매장으로 농지정 협의 또는 토지연결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체계용지로 하여야 한다. 체크하세요. 눈썰매장. 자, 보시고 뭐 이렇게 기억하세요. 눈썰매장 딱 나오면은 스키장하고 비슷하다. 스키장이 체계용지예요. 눈썰매장도 이제 체계용지. 이렇게. 그다음 5번. 개구리 증식장 부지의 지목. 개구리 증식장. 자, 근데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메추리, 꿀벌, 뭐 꿩이나 지렁이 나왔죠. 이건 목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개구리 증식장이죠. 요거는 뭐다? 요거는 양어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5번에 있는 지문들이요. 뭐 시험에 간단하게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딱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막 심원 내용까지 필요 없고 그냥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고. 그다음 6번에 이제 지적공부의 등록사. 틀린 것은 1번. 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에 토지 표시상을 기재하는 기준된다. 토지 표시는 대장 기준, 등기 기준? 대장 기준. 대장 가지고 이제 표지 만들어야죠. 그다음 2번. 자, 공유점 명부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의 지분,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병렬과 원인을 등록한다. 자, 이상 없는데 틀린 게 2개 있어요. 뭐? 거기서 이제 공유점 명부에는 지목과 면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공유지죠. 그럼 공유지는 연명부가 있고요. 토지장이 따로 별도로 따로 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장이 있으니까 굳이 겹친 내용을 또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지목과 면적은 X. 답은 2번이고요. 3번. 자, 토지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점 명부, 대지건축부, 경계지자부에 등록하지만 도면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세요. 현재 토지 고유번호는 우리 외우고 있죠. 어디만? 도면에만 등록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 자,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토지 고유번호인데 고유번호 총 이제 19자리죠? 근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19개를 잘라서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10자리, 중간에 하나, 뒤에 나오는 8자리.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19자리에서 앞에 나오는 10자리는 뭐다? 여기가 소재, 행정구역. 8자리가 뭐다? 지번. 11번째 여기가 대장번호. 그래서 이 구조는 다 이제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요. 자, 대장번호를 보면 흔히 기존에는요, 숫자가 1번, 2번, 3번, 3개가 주로 왔죠. 그러면 대장번호 1번 쓰였다. 어디 올라간 토지? 토지대장. 2번이 왔다? 임야대장. 3번이 왔다? 그때 우리가 과거에는 경계점 잡혔고 올라간 토지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기억하세요. 지금은 3번은 안 쓰여 있어요. 요게 여기서 뭔가 하면, 자, 법률도 아니고요. 그 지적직 공무원 사무처리 준치,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3자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우리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세요. 3번 없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는 1번과 2번 2개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체크해 놓으시고. 그럼 4번.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옮겨 등록한다. 자, 소유자 바뀐 날. 소유자는 뭐가 기준? 등기 기준. 등기 가지고 바꿔줘야죠. 이렇게. 그 다음 5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변경과 그 원인,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비를 등록한다. 자, 여기서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가장 기본 뭐다? 토지대장 나와야죠. 오케이. 자, 또 올려보세요. 하나 외우고 있어야 될 그림. 자, 토지대장 명칭을 쓰고, 여기는 이제 절반을 잘라서 이렇게 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는 다른 사항. 토지대장 왼쪽, 여기는 뭐다? 토지 표시. 또 토지 표시 뭐 들어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오른쪽은 소유자. 소유자의 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변동일자와 변동원인. 이렇게. 2가지. 또 이제 그리고 토지대장 왼쪽 꼭대기 위에는 뭐다? 토지의 고유번호. 고유번호 들어와요. 밑에는 뭐다? 토지 이동사유. 그리고 또 현재 상계동 도면이 몇 장쯤 있다? 일반적으로 50장쯤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 토지 궁금하면 몇 번 도면을 봐라. 여기다가 도면에 관한 사항을 적어줘야 말아요.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면에 관한 게 들어와요. 여기 이제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토대장 가지고 이제 세금 걷고 있죠. 자, 세금 걷으려고 여기다 뭐 적어놨어요? 여기 개별 공시지가. 특징은 뭔가 하면 요거 흔히 안 물어봤거든요. 최근에 나와요. 24회 이후로. 요것도 추가하세요. 이렇게 공시지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또 자, 대장은 또 이제 뭐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공유지 연명부. 또 이제 대장은 또 뭐가 있다? 또 나오는 게 이제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항인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명칭을 잘 보시면 돼. 여기는 이제 공유지 연명부. 자, 공유지다. 공유지니까. 보세요. 자, 토대장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럼 이제 공유지 연명부니까 이제 자, 보세요. 자, 우리 외우고 있는 거 첫 번째.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된 등록사항은 뭐가 있다? 첫 번째, 소재와 지번. 또 고유번호는 어디만 안 들어가요? 도면에만. 여기다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럼 이제 공유지니까 뭐 적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국가가 가장 궁금한 게 소유권의 지분. 지분 왜 궁금해요? 이거 알아야 세금 걷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대지권 등록부다. 대지권 등록부. 자, 그럼 대지권인데 여기는 아파트 부지. 대지권 하면 또 그러죠. 아파트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아파트 부지는 누구 거예요? 아파트 부지는 이거는 전유부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예요. 여기는 공유지단이다. 공유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항은 똑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아파트니까 아파트에 관한 사항을 3개를 추가해야지. 자, 제일 먼저 자, 무슨 아파트 적어야 말해요. 적어야지. 첫 번째 집합 건물의 명칭. 그 다음 이제 몇 동 몇 호 적어 말해요. 적어야죠. 전유 부분의 표시. 국가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다?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자, 21회 시험 때 요거 나왔어요. 단독 문제는. 23회 때는 얘가 나왔어요. 대부분은 얘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토지 하나 딱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두 개는 명칭 보세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7번. 자, 지적도에 관한 사항 보시죠. 도면. 자, 도면을 딱 보니까 좀 도면이 좀 지저분하죠? 요건 이제 어느 지역이? 요거는 경계점 좌표구 시행적이다. 딱 떠올라야죠. 자, 보시고 보면 1번. 자, 위 도면은 경계점 좌표구 시행적의 지적도이다. 맞죠? 2번. 자, 위 도면은 8번 도면이며 지번부여 지역은 지번부여 방식은 단지식이다. 자, 보시면 그 색인도정 중간에 까맣게 되어 있고요. 거기 8번 쓰여 있죠? 그러면 이 말이에요. 이 큰 도면이 8번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번을 보니까 이제 그게 대표적인 단지식 지번입니다. 이렇게 떠올리세요. 단지식이다. 그다음 이제 3번 위 도면의 우측 하단에 위 도면을 측정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는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요. 현재 경계점 좌표 시행적 지적도 특칙사항은 3가지죠. 첫 번째 체크하세요. 지적도 제형 옆에 좌표. 두 번째 그 밑에 경계점 간의 거리. 세 번째는 도면의 오른쪽 끝에 밑에 적어요. 위 도면에 측량할 수 없음. 그러면 위 도면으로 측량을 왜 못해요? 여기가 경계점 좌표 시행적이니까 뭐로서 측정해라? 좌표로서 해야지. 도면 하지 말고 그 말이죠. 그래서 특칙사항 3가지 반드시 여기 계셔야 돼. 또 그 다음 이제 4번 73의 2에 경계선에 동된 22.41은 도면상의 거리가 22cm, 41mm를 의미한다? 여기 아니고, 자, 기억하세요. 거기 보시면 22.41이죠. 그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보시면 현재 그 두 변 사이에 여기 22.41 쓰여 있어요. 뭔가 하면 요 두 점 사이에 실제 거리가 22m, 41cm 그 말이에요. 22m, 41cm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점 사이에 실제 거리 값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 X, 5번 자, 도면 중간에 등록된 동그라미는 동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 63의 9 왼쪽을 딱 보니까 동그라미 5번 쓰여 있고요. 또 내려오니까 옆에 동그라미 6번 쓰여 있죠. 이 동그라미가 뭐다? 지적 도근점. 이렇게. 자, 기억하세요. 현재 이제 도면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점이 있더라. 동그라미는 뭐다? 지적 도근점. 그럼 동그라미 십자가 요거는 뭐예요? 요게 이제 지적 삼각점. 이렇게. 그래서 2개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지적 측량 기준점, 지적 기준점 도면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 7번 문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 수업 끝나면 반드시 도면도 하나 외우셔야 돼요. 도면. 그래서 뭔가 하면 도면도 주로 등록사항 나와요. 등록사항을 하나씩 못 외워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에서 뽑아내야 돼. 어디 뭐가 있는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8번. 자, 지적 공부. 자, 틀린 것은 1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가 멸시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해서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 기억하세요. 지적 공부에 복제관리 시스템 구축은 누가 한다? 요거는 국장. 자, 그 다음 이제 2번. 자, 전산 지적 공부를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시장 수수장 또는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제 그거예요. 전산 지적 공부죠? 그러면 전산 지적 공부는 열람시청 누구에게 한다? 소관청도 되고, 누구 된다? 읍면동장도 되고, 이렇게. 읍면동. 가로 속에 이제 지적디마도는 제외. 그럼 3번.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줄 그세요.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요거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 요거 국장 그래야지, 국장. 3번 틀렸네요. 4번. 자, 지적 전산 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한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크하세요. 요게 이제 지적 전산 정보자를 이용 절차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적 전산 정보자를 이용할 때는 누구 심사받고? 그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심사받고. 그 다음 이제 승인은 잘라야죠. 자, 전국일 때는 누구?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 중개승인. 또 이제 시 도단위는 누구? 시도지사나 소관청. 또 이제 시군구 단위는 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요. 언제나 심사 따로, 승인 따로입니다. 이렇게 자르세요. 그 다음 이제 5번. 자,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해서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 복제 관리센 구축은 누가 한다? 거기는 이제 지적 소관청이 한다. 자, 달라요. 그래서 보세요. 지적 공부의 복제 관리센 구축은 누가 했어요? 국장이고. 그다음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고.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분하세요. 그다음 9번. 자, 9번도 과거 기출 문제예요. 자, 9번 보시고. 자, 다음은 지적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소사 등록 절차이다.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게 이제 거기에요. 토지 이동 소사 절차.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세워야죠. 첫 번째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이제 그 계획에서 조사해야죠. 이렇게 불러요. 토지 이동 현황조사. 또 조사하는 과정을 쭉 적어놔야 돼요. 이따 나온 서류가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하고 디귿번에 그다음 이제 조사부에서 이제 정확한 근거 서류 만들어야죠. 이때 나오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 가지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거기서 명칭 첫 번째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명칭 딱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 보러 가면 여기서 토지 이동이죠. 동자를 용자로 바꿔놔요. 그럼 틀린 말이에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이 토지 조사할 때 나오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그게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거기서 적어도 기억하고 니은 명칭 정확히 보셔야 돼. 순서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주 이제 등장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럼 10번. 자, 토지의 이동. 틀린 것은 1번 공수연 매립 준공에 의한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 기억하세요. 신규 등록은 신청 의무 기간 얼마? 그게 60일. 60일에 신청한다. 그럼 2번. 자, 임야도에 동태한 토지를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정리했어요. 자, 등록전환을 할 때는 원칙은 지목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원칙은 지목이 바뀌죠. 지목이 안 바뀔 수 있더라.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 안 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참이 불합리한 때. 두 번째, 사실상 지목계획서나 지목계획할 수 없을 때. 세 번째, 도시관리 계획서는 분할. 이 세 가지는 지목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그럼 3번. 자, 토지 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 합병도 원칙은 임의적이죠. 근데 그거 있어요. 의무적 합병. 자, 또 이제 그럼 여기서 자, 의무적 합병인데 의무적 합병은 다시 종류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공동주택. 두 번째는 뭐다? 공공용 지목. 또 여기서 이제 자, 의무적 합병. 의무적 합병에 나오는 공공용 지목은 뭐가 있다? 여기 이제 도제하구요 그랬고요. 도제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장학철. 그 다음에 이제 채수공을 했죠.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체육용지, 수도용지, 공원. 묶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묶어놓고, 자, 충청도 버전이에요. 자, 도제하고 유 그러시고요. 장학철, 채수공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또 4번.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나 건축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비용을 할 토지가 세입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지목 변경 의무기한 얼마? 이것도 60일 이렇게. 그럼 5번. 자, 토지 이동 신청 시 첨부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사 확인으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흔히 토지용 신청 어디다가 하죠? 토지용 신청은 소관청에 하는 거지. 근데 그 서류를 소관청에 가지고 있어요. 소관청에 가지고 있으면 이걸 또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틀린 지문인데 누구 확인을 받고? 그렇죠? 소관청 확인 받아야지. 시소 확인이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그다음 11번. 11번 이제 거기에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옳지 않은 것. 1번. 지적 소관청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죠? 해면성 말소. 그럼 2번. 자, 지적 소관청은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해올 수 없는 경우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자, 뭔가 하면 이제 토지가 바다 됐죠. 소유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바다가 되면 어떻게 한다? 소관청에 소유자 알려줘요. 말소해라. 이렇게. 그럼 3번. 자,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이거예요. 소유자가 통지받았죠. 소유자가 90일에 말소 안 해. 어떻게 한다? 소관청이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그럼 4번.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동상을 말소하였을 때는 정리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소관청이 직권 말소했죠. 직권 말소한 후에는 말소 사실을 누구에게? 소유자 및 누구? 공유수명관리청 통지한다. 자, 여기 하세요. 소유자 및 어디? 공유수명관리청. 받으니까 국가가 관리해줘야죠. 그 다음 5번. 자, 바다로 된 토지에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지적공부 정리수수료가 면제된다. 자, 보세요. 현재 자, 해면서 말소했죠. 근데 거기서 그 불쌍한 애한테 가서 수수료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수수료 면제시켜주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면제. 그래서 일단 거기 11번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세요. 일단 토지용 사유가 작년에 출제가 한 개도 안 됐습니다. 올해 이게 비중이 높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12번도 예규 하나 또 뽑아놨어요. 지적 예규. 옳은 것은 1번. 공유 토지를 공유 전원이 합의하에 담장 등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도면상 분할이 가능하다. 자, 뭔가 하면 보세요. 토지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토지를 분할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실제 토지는 경계 표시 안 하겠대요. 도면만 잘라달래. 그럼 봐요. 토지를 분할하는데 지상에다가 경계 표시 안 하고 도면만 자르면 분쟁의 위험이 높아야 낮아요.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도상 분할은 X. 이렇게. 그럼 2번. 자, 공간정보법률상 분할지사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 등기도 실체에 포함하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자, 토지를 분할할 때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잘라야지. 그러면 대장을 안 자르고 등기만 잘랐다. 이 등기 유효, 무효? 당연히 무효지. 이렇게. 자, 3번. 자,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목비용을 할 수 있으며 공사 준공 전이란 감공서에 적합 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우리 주로 쓰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죠. 지번에서도 공사 준공 전 지원부 해주죠. 또 뭔가 하면 지원비용 파트도요. 공사 준공 전 합병 시험은 지목을 바꿔줘요. 하나 외우세요. 자, 공사 준공 전 무슨 뜻이에요? 요거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사업에 착수만 하면 돼요. 착수만 하면 이제 지번도 부여해주고 지목도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3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4번. 자, 주거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는 형기병역 절차 없이 대로 지목병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전을 대로 바꿔달래. 자, 보세요. 지목병역인데 전을 대로 바꿔달라. 그러면 전이나 대랑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크지. 당연히. 이때는 보세요. 전을 대로 바꿀 때 이때는 이때 반드시요. 이렇게요. 공무원이 이제 사실 확인하고 서로 다 하고 이상 그대로 바꿔줘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여기 전을 대로 차이가 크니까 반드시 공무원이 이제 관련 서류 다 심사하고
그럼 나가서 이제 확인까지 하고 바꿔준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5번. 자, 지적소관청의 토지 지목 변경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자, 소관청에서 지목 안 바꿔줘요. 그러면 행정소송 제기해요 말아요. 지목은 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목 안 바꿔줄 때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적 예규를 지금 2개 뽑아놨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지목에 관한 거. 이번에 이제 토지에 관한 거. 뭔가 하면 요 지적 예규가요. 자, 얘는 법은 아니죠. 예규니까. 자, 얘기인데 15회 때 예규가 우리 시험에 4문제 나왔었어요. 4문제. 그래서 무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15회 때 사고를 치고 그거로 한 번도 못 나왔거든요. 근데 예규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특히 2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지목에 관한 거. 여기서 이제 토지 이동에 관한 거. 이렇게 2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13번. 자, 토지동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건 엄밀해서 거기에요. 토지동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 자, 1번. 자, 토지동에 관한 신청은 원시로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 여기서 소유자는 등기기록상의 소유자를 비롯하여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소유자의 상속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자, 고의소 매입자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하세요. 일단 토지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데 소유자를 굳이 뭐 등기상 소유자로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넓게 소유자면 다 됩니다. 이렇게. 좀 포괄적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2번.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동은 소유자 외에 사업시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무슨 사업할 때는 이제 토지동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오면은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그래서 이제 무슨 사업할 때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고요. 소유자는 얼씬도 못합니다. 이렇게. 답은 2번인데. 3번. 일정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동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대위 신청. 그 다음 4번. 자,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형질병행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체크하세요. 공사가 준공된 때. 이게 토지동 시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5번.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완료한 때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여기 토지동 신청권자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정리했었어요. 이렇게. 자,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의 이제 신청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신청권자인데 자, 신청권자 파트는 우리 크게 이제 3개로 잘랐죠. 자, 3개. 자, 제목만 보시면 돼. 원칙. 원칙은 누가? 소유자가. 그럼 이제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이제 사람자가 이제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토지 이동 신청 특례. 자, 여보세요. 원칙은 누가 했어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한다. 타이틀 4개. 첫 번째,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사업 시행자. 여기 이제 공공용 지목인데. 두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의 장. 세 번째가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 마지막에 채권자. 타이틀 4개. 신청 특례는 딱 2단어. 이거는 이제 무슨 사업할 때. 일반적인 사업. 이제 무슨 사업할 때는 토지동은 누가 신청한다? 이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는 얼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사업할 때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돼야 한대요? 그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자르세요. 원칙, 대위, 특례.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 자, 그 다음 이제 14번. 자, 14, 15, 16. 요 3개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어디? 지적 정리 파트예요. 자, 보세요. 자, 14번. 등기 기록에 적힌 내용이 지적 공부와 일치되지 아니할 때 그 뜻을 관할 등서에 알릴 수 있는 경우는 자, 요게 뭐에 관한 사항이에요? 요게 불부합 통지죠. 또 불부합 통지는 자, 여기 보세요. 적어놨어요. 현재 소유자 바뀌었다. 그럼 등기소가 이제 의뢰앞으로 등기하고 소유자 알려줘야죠. 요게 소유권 변경설때 통지입니다. 다 통지가 오면 소관청 무조건 소유자를 뭘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고 통지가 오면은 요 소관청은요 등기부와 대장에서 뭘 비교한다? 토지 표시를 비교해야지. 표시가 이제 일치하면 그때 소유자를 을로 바꿔주고 양자가 불일치할 때는 통정고를 돌려보낸다. 이게 뭐라고?
이게 불법 통지라고, 불법 통지. 제가 하도 말 있어요. 올해 꼭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다시 이제. 그럼 불법 통지는 등기부와 대장에서 뭐가 불일치할 때? 토지의 표시가.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면 14번에서 이제 자, 토지 표시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거기가 이제 4번이죠. 4번. 등기기록에 등기된 지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다. 요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불부합 통지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체크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관련 없습니다. 자, 15번.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잘못된 거.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동상에 잘못을 발견할 때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자, 직권 가능하죠? 그럼 2번. 자, 지적 측량 적부 신도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동상을 정정을 요하는 경우 소관청의 직권 정사에 해당한다. 요즘은 지적위원회 의결. 이 의결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으니까 직권으로 바꿔줘야죠. 이렇게. 그럼 3번.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 소관청은 가족관계 등록부 등 관련 서류에서 소유자 신청으로 정정해야 한다. 체크하세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예요. 그럼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는 뭐가 기준? 당연히 등기부 없잖아요. 여기 이제 가족관계 증명은. 또 그리고 이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죠. 여기는 직권이 있어요, 없어요? 직권 없어요. 여기는 신청만 있으면 합니다. 신청. 그럼 4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경계 또는 면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 정정 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 체크하세요. 경계 또는 면적. 자, 우리 흔히 이렇게 써요. 자, 소유자 신청으로 경계 바뀐다. 경계 바뀔 때는 뭐가 좋아라? 경계 바뀔 때는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지금처럼 경계 또는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 이때는 뭐? 이때 이제 등록사항 정정 찬성과입니다. 이렇게 달라져 소리가 이렇게. 그 다음 5번. 자,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경계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판결서 정본만이 근거 서류에 해당한다. 자, 경계 변경이죠. 뭐가 좋아야 돼요?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또 이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6번. 자, 지적공부 정리의 통지. 틀린 것은.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지적공부 정리 통지죠. 통지는 변경 내용을, 정리 내용을 소유자가 알 때 하는 거예요? 모를 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쭉 가서 이제 4번. 소관청이 소유자 신청으로 받아로 된 토지 등록을 말소했을 때. 소유자 신청 말소했죠. 신청받아 말소했으니까 말소한 후에 말소 내용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이제 1, 2, 3, 5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니까 알려줘야죠. 이렇게. 꼭 근데 이제 기억하세요. 현재 지적법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먼저 적을게요. 지적 정리 파트.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죠. 자, 지적 정리 파트인데 이 파트는 반드시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필기 있죠. 그 필기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그럼요. 정리 파트인데 내용이 크게 이제 4개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 지적 공부의 정리가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의 정정. 그다음 이제 두 개. 자, 등기 촉탁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지적 정리의 통지가 있다.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크게 이렇게 4가지가 나왔어요. 이 비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요. 지적 공부 정리 나왔고요. 등록사항 정정이 있습니다. 자, 둘 다요. 둘 다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예요. 근데 불일치 이유가 틀리지.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일 때는 정리를 하고 원시적은 정정을 한다. 이렇게 잘라야죠. 또 이제 보세요. 여기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인데 그러면 불일치하는 대상은 2가지 있겠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정도 마찬가지예요. 정정도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한데 불일치 이유가 원시죠. 원시라는 말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또 2가지. 토지 표시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있다. 이렇게. 이거 잘라야 돼요. 똑같은 구조로 가요.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 이동이 딱 발생하면
이때는 정확한 소리 만들어야죠. 이때 나오는 정확한 소리가 뭐예요? 토지 표시가 켰을 때.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이동 정리 기리서. 또 이제 소유자. 소유자 다 잘라요. 여기 이제 신규 등록도 있고 기등록지도 있다. 그러면 신규 등록지에서 소유자 정리한다. 이건 소관청의 직권으로. 또 이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방법 3개 나와야지. 첫 번째가 등기소에서 소유권 병해실 통지. 두 번째가 소유자의 신청. 세 번째가 소관청의 직권. 다 있어요, 여기. 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소유자 정리할 때 이때 나오는 정확한 소리가 뭐다? 정확한 소리요? 소유자 정리가 있어. 정정, 토지 표시. 자, 보세요.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정정은 원시적, 그죠? 원시적. 원시적이니까 토지 표시를 누가 잘못 적었다? 소관청에서. 또는 첫 번째가 이제 소관청에서 직권을 바꿔줘야지.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직권 사유인데 이 사유가 법에 9개 나와요. 9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기억하세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표시 정정한다. 반드시 문장 속에 뭐가 있다? 문장 속에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제 안 바꿔주면 소유자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소유자의 신청도 가능하지. 그럼 이제 신청을 받아서 토지 표시를 정정할 때 문장 딱 2개. 경계 변경 나올 수 있고 경계 또는 면적 나올 수 있고. 그건 경계 변경이다. 뭐 가져와라? 경계 바뀌니까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이렇게. 또는 경계 또는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 면적. 면적 바뀌면 심각하잖아요. 뭐? 이때 이제 등록사항 정정 찬성가도. 이렇게. 또 이제 자, 보세요.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어요. 소유자 정정은 소유자에 대해서 잘못 적었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2가지예요. 여기 이제 기등기지도 있고 이제 미등기지도 있다. 그러면 자,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합니다. 여기는 신청, 직권 둘 다 돼요. 또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어떤 서류? 기등기지니까 등기 관련 서류도 이렇게. 또 이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를 정정합니다. 여기는 신청은 돼. 직권은 없어. 또 이제 신청을 받아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원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나오는 지문이 똑같아 맨날. 그래서 자꾸 이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또 이제 촉탁과 통지. 촉탁은 토지 표시로 바뀌면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당연히 대장 먼저. 대장을 바꿨다. 그럼 등기소가 이제 표시 바뀐 거를 알아야 되겠죠? 알려줘야 돼. 그게 뭐다? 촉탁. 이겠지. 토지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하나. 또 이제 제목이 지적정리 통지예요. 이걸 길게 말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예요. 그럼 소유자에게 어떤 게 통지해?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당연히 모를 때 하는 거지.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이렇게 보시고 요거. 자, 보세요. 우리 기존 수업 시간에 여기 맨날 필기했었어요, 여기. 그래서 지적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또 그리고 뭔가 하면 이 파트가 작년에 시험이 한 개도 안 나왔어.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는 반드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필기 가지고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떤 경우인지 이렇게 비교.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자, 장시 시간 또 정리했습니다. 겨우 계셔야 돼요. 자, 17번.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몇 번? 1번이죠? 자, 위성기준점, 공기준을 설치한다. 자, 우리가 기초 측량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지적 기준점을 정할 때. 지적 기준점은 뭐가 있어요? 지적 기준점? 3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주점, 지적 도근점. 그때가 기초 측량이고 얘들은 지적 기준점이 아니에요. 1번 정답. 자, 2번. 2번은 무슨 측량이에요? 2번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뭐 그냥 경계 복원 측량이지. 3번은 무슨 측량? 현황을 경계와 대비해 표시한다.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4번은 검사 측량. 5번은 만들면 되지 뭐. 해면성 말소 측량.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지적 측량 대상. 우리 시험에서 가장 기본 문제예요. 정확히 추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18번. 자, 지적 측량 의뢰 및 지적 측량 검사 기간. 자, 틀린 것은
1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는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 줄 그세요.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2번 당사자 신청했다는 측량은 지적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신청을 정할 때는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가장 기본 조항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3번 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하는 경우에 지적기준점이 15개 이하인 때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개를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이제 기하세요. 15개까지는 며칠? 15개까지는 4일로 하고 초과하는 4개마다 1일씩 추가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기간이 측량 또는 검사 기간이에요. 측량 기간도 그렇게 정하고 검사 기간도 다시 정합니다. 이렇게. 그럼 4번 측량 신청인가 측량 수행자가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는 경우 협의 또는 계약에서 정하여진 기간에 해야 돼.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을 검사 기간으로 본다. 체크하세요.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기하세요. 측량 기간이 종류가 3가지예요. 신청을 정할 때, 두 번째 이제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또 하나 당사자 협의를 정할 때. 이 3개를 딱 명시를 잘라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 그 다음 5번 지적 신형을 위하여 지적 신형이 좀 21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적 기준점에 대한 측량 및 검사 기간은 6일이다. 자, 보세요. 지금 21점이죠. 21점이니까 측량 기간은 며칠? 21개니까 측량 기간이 15개까지는 4일이었고 16, 17, 18, 19 4개니까 하루 20, 21 그래도 하루 이렇게 6일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6일이 지금 측량 기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처럼 측량 및 검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6일 한 번 더 넣어야지. 왜? 검사 기간 필요하니까. 다시 보세요. 그 3번 지문 보면은 측량 또는 측량 검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측량 또는 측량 검사라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측량 및 검사 그러면 6일인데 이 6일이 측량 기간도 6일이고 검사 기간 6일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12일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정확히 5번 지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쓰겠죠. 측량 및 검사 기간은 각각 6일이다. 아니면 12일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 이제 19번. 지적청에 대한 출입 및 손실보상. 옳지 않은 것. 1번.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인해 손실받은 자가 있는 때는 행위한 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자, 체크하세요. 행위한 자는 돼 있죠? 이게 이제 지적소관청이나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중목, 그 밖에 공작물 등의 임대료, 거래가격, 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해야 한다. 자, 체크하세요. 적정가격. 법률에 쓰여 있습니다. 3번.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손실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을 결정한다. 협의. 체크하고 4번.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 손실 입은 자가 손실보상에 대해서 효성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는 국장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기억하세요. 원칙 협의로 가야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해? 그때는 관할 토지수용인의 재결로 가야지. 재결. 관할 토지수용인의 재결. 그래서 국장이 아니지. 그럼 5번. 자, 재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인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체크하세요. 중앙토지수용인에 이의 신청. 자, 다시. 자, 손실보상을 결정한다. 절차는 3가지. 첫 번째는 협의.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인의 재결. 또 재결을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인의 이의 신청. 이렇게 3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9번 파트 요 19번 요건요. 과거 18회 시험까지는 문제가 꾸준히 나왔었어요. 이제 그 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그 다음 이제 20번에 수수료. 자, 수수료 파트인데 한번 좀 묶어놨어요. 그냥 우리 수업에 나오는 거. 1번.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구 수입 증지를 첨부해야 한다. 자, 지적 공부 열람 시험 누가 해주죠? 소관청이. 수수료 뭐로 내? 당연히 수입 증지로 내야지. 그럼 2번. 전국 단위의 지적 전산 자료를
국장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자, 국장 나왔다. 뭐다? 수입인지. 3번 지역 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수입 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체크하세요. 지역 삼각점 성과. 성과는 서류죠. 이것도 교부받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시도지사나 소관청이니까 당연히 누가? 당연히 수입 증지로 내야지. 이렇게. 4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할 사항으로 소유자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측량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한 때는 측량 수수료는 소관청이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징수해야 한다지. 소유자가 안 해서 소관청이 강제로 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징수해야지. 징수한다. 그 다음 5번 분할, 합병,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지적공부 정신을 한 경우 신청인은 당해 지적소관청에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수수료인데 요거는 정시명칭이요. 지적공부 정리수수료예요. 그러면 지적공부 정리 누가 했어요? 정리는 지적소관청에서. 소관청이니까 뭐다? 당연히 수입증지. 이렇게.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제 지적권을 보다 보면 수수료가 종류가 3개 나와요. 수입, 증지, 수입, 인지,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나와요. 3가지요. 자, 3개인데 이렇게 하세요. 수입 증지와 수입 인지의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국가 수입은 수입 인지예요. 지자체 수입은 수입 증지예요. 이것만 알면 돼. 딱 이 2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문장 속에 국장이 나왔다. 국장이 뜨면 뭐예요? 국가 수입이니까 인지지. 시도지사 소관청 나왔다. 당연히 수입 증지지. 이렇게. 그 차이예요, 그냥. 또 이제 또 하나 현금. 자, 현금인데 지적법상 현금으로 수수료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적 측량 수수료. 자, 이유가 있어요. 지적 측량 누가 했어요? 지적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했지. 일반 사인이에요. 사인이니까 뭐다? 당연히 현금 줘야 될 거 아니야. 인지나 증지 주고 바꿔서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지. 그래서 딱 하나고요. 자, 또 이제 수입인지 아까 제가 국장입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가 이제 거기에요. 이제 전국 단위의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전국 단위. 요거를 이제 국장이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수수료 파트에서 수입인지라는 거 딱 하나. 국장이 나오는 거. 전국 단위의 지적 전산 자료. 국장이 줬을 때. 그때가 수입인지. 딱 하나. 현금 되는 거 딱 하나. 지적 측량 수수료. 나머지는 다 뭐다? 수입 증지.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수수료 파트 간단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자, 공시법 파트는 점수가 잘 나오려면요. 우선 공간정보법 있죠? 지적법을 먼저 잡으셔야 돼.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지적법 파트는 12문제 나오는데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12개 다 맞을 수 있어요. 막 새로운 유형이 뜨거나 막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실 때 지적법 파트를 언제나 먼저 잡으셔야 돼. 공간정보법은 잡고 잡아놔야 이제 기본 점수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등기부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